흑염전 제40화 결계 비망로. 빙옥궁의 서늘한 잔해가 내려다 보이는 깎아지른 절벽 끝. 대영과 미루아는 뇌천각으로 향하기 전 흑염전에서 걸음을 멈췄다. 대지를 집어삼킬 듯 솟구친 검은 암석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공기 중에는 타다 남은 불꽃의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다. 설령과의 사투에서 영력을 쏟아부었던 소년 미루아의 안색이 창백하게 질리더니 이내 거친 호흡과 함께 가슴을 움켜쥐었다. 대영이 급히 그의 어깨를 붙잡았을 때 소년의 미성숙한 골격이 드러난 하얀 팔 위로 기이한 파동이 일었다. 대영의 왼손을 잠식했던 것과 같은 검은 흑염의 줄기가 혈맥을 타고 가늘게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흑염전의 탁한 기운이 소년의 비어버린 영력 속에 뿌리를 내린 형국이었다. 미루아의 곁을 맴돌던 푸른 나비의 날개 끝이 검게 그을리며 기묘한 불꽃을 일으켰다. 대영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미루아가 이 파괴적인 기운에 잠식되지 않도록 자신의 무공 중 정수만을 뽑아 전수하기로 했다. 검을 들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흑염권의 보법과 장법이었다. 권법은 단순히 치는 것이 아니다. 내 몸 안의 기운을 주먹 끝으로 흘려보내되 그 불꽃에 내가 타버려서는 안 된다. 대영은 미루아의 서툰 자세를 엄하게 교정했다. 소년은 특유의 유연한 유운권 보법에 대영의 파괴적인 권법을 접목하기 시작했다. 미루아가 주먹을 내지를 때마다 서늘한 냉기와 검은 화염이 뒤섞인 장풍이 대기를 찢으며 주위의 고목들을 흔들었다. 대영 역시 가부좌를 틀고 명상에 들었다. 설령을 베었을 때 전신을 지배했던 그 파괴적인 본능을 이성으로 누르며 왼손의 검은 낙인을 자신의 의지로 갈무리했다. 이제 대영의 왼손은 평소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그가 의도할 때만 푸른 전기와 섞인 안정된 흑염을 뿜어내는 완벽한 도구가 되었다. 수련을 마친 두 사람이 고개를 들자 저 멀리 구름 위로 뇌전이 쉼 없이 내리치는 험준한 산맥 위의 거대 전가, 뇌천각이 보였다. 미루아, 내 몸속의 흑염은 이제 내 힘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 대혁, 가르쳐주신 권법으로 뇌천각의 시련도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소년의 눈빛에는 전보다 깊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대영은 흑염이 깃든 왼손을 꽉 쥐었다. 뇌천각에는 설령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칠고 사나운 뇌전의 고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번개 소리가 울려 퍼지는 황야를 향해 당당히 발걸음을 내디뎠다. 황야의 끝, 대지는 검게 타버린 채 갈라져 있었고 그 틈새로 푸른 번개불이 지렁이처럼 기어다녔다. 사방에는 벼락을 맞아 기괴하게 뒤틀린 고목들이 비명을 지르는 형상으로 박혀 있었으며 공기 중에는 코를 찌르는 강렬한 유황 냄새와 피부를 따갑게 찌르는 정전기가 가득했다. 이곳은 대기가 살아있는 괴수처럼 요동치는 뇌전의 영역이었다. 미루아는 며칠간 이 황폐한 황야를 헤맨 끝에 마침내 거대한 그림자 앞에 멈춰 섰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번개 소리에 귀가 먹먹할 지경이었다. 소년은 쉼 없이 몰아치는 뇌우를 뚫고 오느라 온몸이 진흙과 빗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발바닥은 갈라지고 무릎은 비명에 가까운 통증을 내질렀지만 눈앞에 나타난 압도적인 건축물의 위용에 숨을 들이켰다. 괭매문, 미루아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산맥의 일부를 통째로 깎아 만든 듯한 거대한 철문, 괭매문이었다. 문 표면에는 수천 개의 굵은 구리못이 박혀 있었고 그 사이사이로 거대한 벼락이 수시로 내리꽂히며 문 전체를 푸른 광막으로 감싸고 있었다. 문 상단에는 짐승의 머리 형상을 한 육중한 문고리가 달려 있었는데 그 입에서는 쉴 새 없이 뇌전의 잔상이 뿜어져 나와 기괴한 굉음을 토해냈다. 찾았어. 여기가 바로 뇌천각의 입구다.
미루아는 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친 기운을 마주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지난 며칠간 정처 없이 황야를 헤매며 느꼈던 막막함이 씻겨 내려가는 듯했으나 동시에 문 뒤에서 느껴지는 살벌한 기운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하지만 소녀는 흑염을 쥔 대영의 뒷모습을 떠올리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때 미루아의 기운을 감지한 듯 괭매문 위의 성벽에서 수백 개의 번개 잔상이 해일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미루아, 멍하니 있지 마라. 놈들이 온다. 대영이 포효하며 미루아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검 끝에서 응축된 흑염의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쏟아지는 뇌전의 잔상들을 튕겨냈다. 대영의 안광이 서슬 퍼렇게 빛났다. 내가 정면의 벼락들을 흩어놓을 테니 너는 배운 권법으로 측면을 쳐라. 길은 우리가 직접 연다. 대영의 검로가 허공에 묵직한 궤적을 그리며 뇌전 졸개들의 형체를 지워나갔고 사방으로 튀는 번개의 파편들이 황야의 어둠을 핏빛으로 물들였다. 미루아 역시 차갑게 식은 눈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소년의 팔 위로 검은 불꽃이 일렁였다. 대영이 열어준 길을 향해 미루아는 유연하면서도 폭발적인 기세로 몸을 날렸다. 형체 없는 번개의 잔상들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장군 병력의 기운을 나누어 받은 소모품들에 불과했으나 그 기세만큼은 대영과 미루아를 통째로 집어삼킬 듯 흉폭했다. 대영은 검을 낮게 뉘며 소년을 등 뒤로 숨겼다. 미루아, 배운 권법으로 몸을 지켜라. 여기는 내가 길을 연다. 수십 명의 졸개가 창끝에 시퍼런 뇌전을 머금고 일제히 쇄도했다. 대영은 검을 휘두르는 대신 왼손을 개방했다. 응축되어 있던 흑염의 파동이 원형으로 폭사하며 달려들던 적들의 선두를 흔적도 없이 녹여버렸다. 그러나 포위망은 집요하게 좁혀왔다. 대영의 안광이 차갑게 가라앉으며 비기를 전개했다. 찰나의 순간 대영의 신형이 세 갈래로 나뉘며 동, 서, 남 방향으로 쏘아져 나갔다. 동쪽으로 치달은 분신이 검을 수평으로 그었다. 흑염의 검기가 반월형의 궤적을 그리며 접근하던 졸개 10명의 허리를 단숨에 절단했다. 잘려나간 자네들은 불꽃을 튀기며 허공에서 증발했다. 서쪽의 분신은 검을 지면에 박아 넣었다. 지맥을 타고 흐른 흑염이 적들의 발밑에서 거대한 불꽃 기둥으로 솟구쳤다. 공중으로 튀어오른 적들을 향해 분신이 도약하며 잔혹한 난무를 펼쳤다. 본체인 대영은 미루아의 곁을 지키며 몰려드는 적들을 장풍으로 쳐냈다. 미루아, 지금이다. 왼쪽. 대영의 지시에 소년이 주먹을 내질렀다. 푸른 연기에 검은 연기가 섞인 흑염권이 졸개의 가슴을 꿰뚫었다. 남쪽의 분신은 적들의 창날 사이를 유령처럼 빠져나갔다. 대영 특유의 유연한 보법의 흑염의 추진력이 더해지자 적들은 반응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목에 그어진 검은 선을 따라 무너져 내렸다. 전열을 가다듬은 졸개들이 거대한 뇌전 구체를 형성해 던지려 하자 3명의 분신과 본체가 동시에 손바닥을 마주 보게 모았다. 사방에서 모인 흑염의 기운이 중앙으로 무섭게 응축되었다. 산화, 대영의 외침과 함께 응축된 기운이 유도탄처럼 흩어지며 적들의 뇌전 구체에 박혔다. 연쇄 폭발이 일어나며 전장 전체가 황금빛 번개와 검은 화염의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화염 속에서 살아남은 정의 졸개들이 미루아를 노리고 합격수를 펼치려 했으나 대영의 분신들이 본체로 회수되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적들은 그 압도적인 인력에 끌려와 타버린 채가 되었다. 모든 분신이 다시 대영의 몸으로 합쳐졌다. 대영은 검을 칼집에 갈무리하며 마지막 남은 졸개의 머리 위로 손바닥을 내리눌렀다. 흑염의 압력이 적을 지면 속으로 박아버리자 비로소 모든 정적이 찾아왔다. 사방에는 타버린 번개의 잔해만이 뒹굴었다. 그때 괭매문의 거대한 철문이 기괴한 마찰음을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졸개들이 사라진 자리에
마침내 장군 병력이 거대한 철퇴를 끌며 모습을 드러냈다. 지맥이 진동하고 대기가 전율했다. 미루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먹을 꽉 쥐었다. 대여, 분신법은 볼 때마다 경이롭습니다. 덕분에 다치지 않고 기운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대영은 문 너머에서 느껴지는 병력의 위압감을 응시하며 낮게 읊조렸다. 이제부터가 진짜다. 졸개들과는 차원이 다른 뇌기가 느껴지는군. 방금 전수한 권법의 흐름을 잊지 마라. 드디어 괭매문의 거대한 철문이 비명 같은 마찰음을 내며 열리고 졸개들을 짓밟고 일어선 대영과 미루아 앞에 장군 병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든 거대한 뇌전퇴가 바닥을 긁을 때마다 꼬막을 찢는 듯한 낭뇌음이 대전을 뒤흔들었다. 대영은 왼손에 요동치는 흑염을 차분히 가라앉히며 검을 뽑아 들었고 미루아는 전수받은 흑염권의 기세를 끌어올리며 소년다운 단단한 자세를 잡았다. 병력이 거대한 퇴를 머리 위로 휘두르더니 파공음을 내뿜으며 대영의 머리 위로 내리찍었다. 대영은 보법을 밟아 찰나의 차로 피했으나 퇴가 박힌 지면에서 황금빛 번개가 해일처럼 사방으로 뻗어나갔다. 번개의 파도가 미루아를 덮치려 하자 소년이 주먹을 낮게 내질렀다. 흑염권, 지천, 주먹 끝에서 분사된 검은 불꽃이 바닥을 타고 흐르는 뇌전을 정면으로 상쇄하며 길을 열었다. 대영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병력의 사각으로 파고들어 검을 휘둘렀다. 흑염이 깃든 칼날이 병력의 허리를 스쳤으나 그의 몸을 감싼 뇌전 갑옷이 강한 반동을 일으키며 대영의 검을 튕겨냈다. 애송이들, 하늘의 무게를 느껴보아라. 병력이 퇴를 수평으로 크게 휘둘렀다. 퇴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장풍이 대영을 벽면까지 밀어붙였다. 대영은 왼손으로 벽을 짚으며 흑염의 추진력을 이용해 탄환처럼 튕겨나왔고 공중에서 다시 분신법을 전개했다. 두 명의 분신이 병력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사이 본체는 흑염의 기운을 점 하나에 압축해 적의 머리 위로 낙하했다. 병력이 분신들을 퇴로 짓뭉개버리는 찰나 대영의 본체가 병력의 어깨 갑옷을 뚫고 검을 박아 넣었다. 흑염의 고열에 병력의 뇌기가 비명을 지르며 기화했다. 이 불길한 불꽃은 무엇이냐? 병력이 고통에 포효하며 전신에서 강력한 전격을 방출했다. 대영이 반동으로 튕겨나가는 순간 미루아가 유운권의 보법으로 파고들어 병력의 복부에 연타를 꽂아 넣었다. 흑염권, 연암포, 소년의 작은 주먹이 닿는 곳마다 검은 화염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갔다. 병력의 중심이 흔들리자 대영이 착지와 동시에 검을 역수로 쥐고 쇄도했다. 왼손의 흑염이 검신을 타고 올라가 거대한 드릴처럼 회전하며 병력의 가슴 중앙, 영혼의 핵을 조준했다. 병력이 마지막 발악으로 퇴해 모든 뇌기를 모아 맞부딪혔다. 황금빛 번개와 검은 화염이 충돌하며 대전의 육중한 기둥들이 무너져 내렸다. 대영은 이성을 잃지 않고 흑염을 전기로 다스려 오히려 병력의 뇌기를 역으로 흡수해버렸다. 대영의 검이 병력의 가슴을 관통한 것과 동시에 미루아가 도약하여 병력의 미간에 최후의 정권을 꽂아 넣었다. 뇌전퇴가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고 장군 병력은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연기가 되어 소멸했다. 병력이 사라진 자리 너머로 길게 뻗은 계단이 보였다. 대영은 검을 갈무리하며 거친 숨을 내쉬었고 미루아는 주먹에 남은 흑염의 잔여를 신기한 듯 내려다보았다. 미루아, 방금 연계는 완벽했다. 내 권법이 없었다면 저 갑옷을 뚫기 힘들었을 거다. 대협 덕분입니다. 기운을 싣는 법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소년의 대답에도 대영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안심할 틈도 없이 계단 위쪽에서 비릿한 물 비린내와 함께 축축한 냉기가 섞인 기이한 뇌전의 기운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병력의 거대한 육신이 소멸한 자리에 남은 황금빛 가루가 채 가라앉기도 전 계단 위에서부터 기분 나쁜 습기와 함께 푸른 전기가 감도는 안개가 해일처럼 밀려 내려왔다. 두 번째 관문, 수레문에 도달한 것이다. 수레문. 대전의 바닥은 어느새 발목까지 차오르는 얕은 물로 뒤덮여 있었다. 지맥을 타고 흐르는 번개의 기운이 물을 매질 삼아 지지지직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음을 토해냈다. 그때 수면 위로 형체 없는 물덩어리들이 솟아오르더니 이내 번개를 머금은 술의 졸개들로 화했다. 놈들은 물의 유연함과 뇌전의 속도를 동시에 지닌 채 대영과 미루아를 포위해왔다. 대영이 먼저 신형을 날렸다. 물을 타고 흐르는 전기를 차단하기 위해 검을 낮게 휘둘러 흑염의 파동을 지면에 깔았다. 검은 불꽃이 수면 위를 덮으며 흐르던 전류를 강제로 증발시켰다. 적들이 물줄기처럼 길게 늘어나 채찍처럼 대영을 휘감으려 하자 대영은 즉시 분신법을 시전했다. 찰나의 순간 4명으로 나뉜 대영의 분신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본체는 공중으로 도약해 적들의 머리 위를 노렸고 지상의 분신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검을 휘두르자 흑염의 검기가 수중 졸개들의 몸을 갈라놓았다. 하지만 놈들은 물처럼 다시 합쳐지며 끊임없이 재생했다. 대혀, 베어도 소용없습니다. 핵을 직접 태워야 해요. 미루아가 외치며 전수받은 권법을 응용해 물속으로 손을 뻗었다. 흑염권, 수화탄. 소년의 손바닥에서 뿜어진 흑염이 수막을 뚫고 들어가 졸개들의 중심에 박힌 핵을 명중시켰다. 굉음과 함께 졸개 하나가 수증기가 되어 비산했다. 위기감을 느낀 적들이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물의 장벽을 만들더니 대영을 향해 덮쳐왔다. 대영의 분신들이 장벽에 내 귀퉁이를 붙잡고 흑염의 기운을 주입했다. 흑염, 비등, 물 장벽이 순식간에 끓어오르며 기괴한 비명을 내질렀다. 끓어오르는 장벽 사이의 균열을 포착한 본체가 그 틈을 파고들었다. 대영은 검을 쥔 손의 공력을 집중해 흑염의 밀도를 극상으로 높였다. 그의 검술은 이제 흐르는 물조차 태워버리는 파괴적인 궤적을 그리며 대기를 찢었다. 미루아 역시 대영의 등 뒤를 노리고 접근하는 졸개들을 향해 연안권을 퍼부었다. 주먹이 나갈 때마다 검은 불꽃이 물의 저항을 뚫고 적의 체구를 관통했다. 소년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으나 문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예리하게 빛났다. 대영의 분신들이 원형으로 모여 거대한 흑염의 소용돌이를 일으키자 술의 졸개들은 그 압도적인 열기에 말려들어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산산조각 났다. 대영은 분신들을 하나로 회수하며 마지막 거대 졸개의 심장에 검을 박아 넣었다. 검을 비트는 순간 흑염의 전기가 사방으로 폭사하며 남아있던 모든 졸개를 증발시켰다. 대전 안은 순식간에 하얀 수증기로 가득 찼다. 물이 빠져나간 바닥에는 오직 대영과 미루아의 단호한 발자국만이 남았다. 흑염전 결계 비망록 제41화로 이어집니다.